오늘은 임재현 대표 변호사님과 함께 임 대표님의 모든 것을 엄선히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처음부터 변호사가 꿈이었으실까요? 법조인의 꿈을 꾼 거는 중학생 때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법조 드라마, 검사든 변호사든 나오는 모습을 보고 어린 나이에 되게 멋있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로스쿨 시절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지옥? 그 단어가 좀 어울릴 것 같네요. 저는 졸업한 지 좀 됐어요. 지금은 더 많이 각박해지고 더 많이 치열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지옥이라는 단어가 좀 어울리지 않을까. 예전에 드라마 로스쿨이라고 또 있었어요. 그것도 좀 재밌게 봤는데 좀 즐거운 모습들 아니면 약간 이상적인 모습들만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런 부분보다는 좀 더 치열하고 좀 더 힘들고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실제 생활에 더 가까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법학과라는 개념이 이제는 대부분 없어졌잖아요. 로스쿨이 있는 대학교는 법대가 없어졌고 로스쿨이 없는 대학은 아직 법대가 있긴 한데 대부분 이제 비법대생이 법학을 공부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려운 점이 많죠. 추천해주고 싶은 공부법이나 아니면 조언이 있으신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법학과를 나왔어요. 법학과를 나왔고 로스쿨을 진학을 했는데 법학과 시절에도 많이 하던 얘기는 결국은 많이 읽는 수밖에 없죠. 1회독은 그냥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보고 이해 안 돼도 넘어가고 2회독부터는 이해가 되는 부분 중에서 조금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에 밑줄을 긋습니다. 항상 연필로 긋습니다. 연필로 샤프. 이렇게 한 이유는 나중에 3회독 할 때 나는 이걸 완전히 이해했다, 이런 부분들은 지웁니다. 그리고 3회독 했을 때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남겨두는 거죠. 이걸 남겨두는 이유는 시험 전날에 그 밑줄만 읽어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공부법이 뭐 변호사 시험이든 옛날 사법 시험이든 공무원 시험이든 다 통일된 공통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고 모든 과정의 결론은 내가 마지막에 한번 1회독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두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 하나는요. 네. 변호사님 초록 색깔 볼펜을 찾으시는 거를 봤었는데 네. 그거는 또 혹시 자신만의 색다른 공부법인지 아니면 습관인지? 중학교, 고등학생 때로 돌아가야 되는데 저는 세 가지 색깔,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록색은 주제, 빨간색은 그 주제에 대한 내용을 주로 그었어요. 파란색은 그 주제와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들, 첨가된 내용들, 그런 것들은 따로 이제 체크하려고 파란색으로 했었죠. 그렇게 되면은 교과서가 되게 색색별로 좀 되긴 하는데 마지막에 한번 또 훑어보기에는 엄청나게 효율적인. 근데 이거는 조금 양이 적은 시험에서는 가능한데 사실 민법만 해도 2000페이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었다가는 감당이 안 되고 양 많은 시험은 아까 연필로 긋고 이해한 부분을 지워나가고 요게 더 단권화시키는 데는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떠한 문제집을 한번 풀었어요. 근데 1개월 뒤에 다시 풀면 소름 돋게도 맞춘 문제는 무조건 다시 맞추고 틀린 문제는 계속 틀립니다. 결국은 시험 전날이나 아니면 시험 직전에 내 눈에 얼마나 각인되어 있는지 이게 포인트인 거죠. 이제 요즘은 변호사님들이 다 형사법이나 이혼, 부동산 쪽 전문 분야를 많이 따시는데요. 네. 대표님은 도산이라는 전문 분야를 따셨지 않습니까? 이 분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거 전문 분야를 딸 때 조건이 있어요. 변호사 경력 3년 이상, 그리고 정해진 기간 내에 그 건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사건을 이행을 해야 됩니다. 수행을 해야 변호사 전문 자격증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변호사협회에 등록할 수 있는 건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도산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첫 고용 변호사로 일을 시작하게 됐을 때 제가 모시던 대표님이 그 도산 분야 전문 변호사셨고 그분이 이제 일을 하시는 걸 보고 나도 좀 저 분야는 좀 재밌게 할 수 있겠다, 나도 좀 관심이 간다, 이렇기 때문에 저도 한번 도산 전문 분야를 땄습니다. 이건 진짜 도산 사건만의 매력이다 라고 느낀 포인트는 있으실까요? 일단 도산이 사실 회생 파산이거든요. 개인 회생, 개인 파산, 뭐 법인 회생, 법인 파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산 분야가 이 법 중에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도산 안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민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혼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형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회계 쪽도 잘 알아야 됩니다. 뭐 재무제표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분야들을 총망라해서 내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게 도산 분야고, 다른 회사에서는 이런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을 때 저만 어떤 해결책을 드렸을 때 그 가진 희열, 그런 게 좀 저한테는 매력으로 다가오는 거죠. 개인 희생, 개인 파산이 쉬운 사건은 매우 쉽지만 한번 꼬여버리기 시작하면 정말 어려운 사건이고 변호사만의 노하우와 전략이 없다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아마 좀 많이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다시 이렇게 막내 변호사, 고용 변호사로 돌아가신다 해도 네. 나는 도산법 전문 분야를 따기 위해서 시도를 하겠다. 네, 저는 무조건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시험이든 예전에 사법시험 시절이든 도산, 회생 파산은 공부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시험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필드에 나와서 실무에 나와서 공부를 해야 되고 많은 변호사님들이 회생 파산 분야를 모릅니다. 그거는 판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이혼재판부, 형사재판부만 하신 분들은 회생 파산을 모르실 수 있죠. 그런 부분이 사실 좀 매력적이에요. 다른 변호사들은 못하는데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대표님 또 특이한 이력이 하나 있죠. 네. 저희 부산회생법원에 파산관제인으로 계십니다. 파산관제인이 하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개인 파산 신청을 하고 그 개인 파산 신청을 했을 때 원래는 판사님이 그 신청서를 보고 이 채무자를 면책시켜 줄 건지 안 줄 건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재판부를 대리해서 그 관리감독, 쉽게 말하면 판사님을 대리해서 이 채무자가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산에 지금 등록된 변호사님들이 한 2~3천 명 되나요? 거기서 이제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제인은 18명이고요. 그 중에 제가 18명 중에 한 명이고 나이도 이제 좀 많이 어린 편이죠. 사실 그 부분은 좀 자부심 있는 부분입니다. 네. 보통 그 당시에 제가 관제인을 2022년인가 그때 아마 선임됐을 거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제 연차에 감히 이제 파산 관제인을 생각할 수도 없는 부분이었는데 그 당시 판사님도 좋게 보신 거죠. 저희도 똑같습니다.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넣고 1차 통과하면은 2차를 판사님들이 면접을 보세요. 파산관제인도 아마 그 면접 때 좀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파산관제인이 되기 위한 혹시 조건이나 절차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부산회생법원 기준 공문이 내려온 걸 봤을 때는 일단 변호사 경력 3년 이상이고 그 외에 다른 조건은 없어요.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충실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 이력서에 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진행하는 그런 수업들이 있거든요.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에 관련해서 수강한 과목들이 있는지 그거를 기재를 하고 간단한 질문지가 좀 있습니다. 얼마나 개인 파산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답을 써야 되고 그걸 이제 작성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판사님들이 좋아하실 수밖에 없죠. 파산관제인도 실무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이 특히 어려운 점이나 어려움을 겪으셨던 일이 있으실까요? 일단 절차가 어렵습니다. 절차. 신청서를 보고 이 사람이 뭔가 재산을 빼돌렸거나 아니면 뭐 카드 사용 내역이 좀 이상하다거나 이런 거는 제가 다 밝혀낼 수 있어요.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절차를 놓친 게 몇 번 있었고 그때마다 이제 판사님들한테 혼났죠. 사실 혼났다는 게 엄청 꾸지람 하시는 건 아니고 이렇게 좋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되게 비수로 박히는 거죠. 박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리고 이 얘기는 처음 하는데 제일 처음에 파산관제 시작했을 때 이제 모 부장 판사님께서 재판 끝나고 따로 부르셨어요. 임지영 변호사님 잠깐 들어오시죠. 해서 거기 앉아서 이제 독대를 했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변호사님 계속 관제인 하고 싶으시죠? 라는 첫 질문이 이제 제가 큰일 났네 이런 느낌을 받았었고 원래도 깍듯이 하기도 하지만 또 더 깍듯이 저는 더 열심히 해서 잘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판사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한번 해보시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파산관제인도 매년 그 인사고가 평가를 합니다. 거기서 만약에 상중, 하중에 하가 나온다 하면은 파산관제인에서 잘리는 거죠. 아마 그때가 제가 잘릴 뻔한 위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어쩔 수 없었어요. 처음은 진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맨땅 헤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이 힘들었고 근데 그 부분 잘 넘기고 나서 지금은 너무 스무스하게 아주 부드럽게 일 처리 잘하고 있고 재판부에서도 파산관제 건수를 배정을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일 잘하는 관제인에게 좀 더 줄 수밖에 없죠. 저도 충분히 그 건수를 받고 있고 재판부 판사님께서도 이제는 일 잘한다고 생각한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너무 잘하죠. 당연히 보람, 성취감이 있으니까 이 일을 유지하고 계시지 않으실 겁니까? 네. 가장 큰 보람이나 성취감을 느낄 때 있으신지? 정확하게는 개인 파산의 제도의 취지를 이해를 하자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나는 채무를 변제하고자 노력했는데 정말 사정이 안 따라주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이 악화된다든지 아니면 본의 아니게 또 사고를 당해서 몸이 좀 불편해진다든지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자녀가 죽는 바람에 뭔가 경제활동이 어려워진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래도 나라에서 좀 도와드려서 채무를 면책을 시켜드리자 하는 게 이제 좋은 취지의 개인 파산 제도인데 이거를 이제 악용하는 분들이 있고 제대로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악용하는 분들을 잡아낼 때 이런 분들한테는 절대 개인 파산에서 면책을 주면 안 됩니다라는 의견을 엄청 상세하게 써낼 때 그때는 또 그때만의 또 희열을 느끼는 거고 반대로
개인 파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분들, 이분들은 내가 어떻게든 면책을 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또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가 파산관제의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교묘하게 악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철저하게 판에서 절대 면책을 안 시켜줍니다. 네. 지금 언론에서 개인회생, 개인 파산 제도가 과연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비판 내지는 비난하는 기사들이 올라와요. 코인 해놓고는 투자해놓고는 파산, 면책 받는다 이런 기사들이 올라오는데 사실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채무 발생 경위가 매우 좋지 않은 것들은 파산으로 사실 면책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건 좀 제대로 잡아줘야 되는데 아마 기자분들도 그걸 잘 모르니까 네, 그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이죠. 이 영상을 보실 주된 분들은 아무래도 예비 법조인들 아니면 네. 수험생들이시겠죠? 네. 이런 분들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아. 한마디 해주실 수 있다면요? 또 선배라고 하기 좀 그렇고 그냥 먼저 걸어온 연장자의 입장에서는 변호사라는 직업이 마냥 드라마처럼 보여지는 게 화려하고 좀 멋있게 보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막상 변호사가 되고 나서 총무 변호사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많이들 그만두시고 사내 변호사로 가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냉정하게 나는 사건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다, 이런 분들에게는 적성에 맞는 직업이 될 수 있지만 사소한 거에도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은 좋은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고충이 비단 변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들도 마찬가지긴 하겠는데, 그래도 혹시나 드라마를 보고 저거 멋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만약에 변호사를 한다고 하시면은 저는 조금 한 번 더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 이제 변호사가 되시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율마루의 기둥 임지영 대표 변호사님과 진지한 대화 나눠봤고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